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몽골 고원에서 쫓겨난 흉노족의 디아스포라의 이야기 3부입니다. 한흉 전쟁의 막후에 한나라에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나비 효과로 등용한 장군들이 흉노를 패배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흉노의 패망 원인을 분석할 때 한 무제의 명장 기용이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명장들을 기용하는 과정이 황당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고 이것이 대기의 흐름을 바꿔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도 이러한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나비 효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제의 누나 양신 공주는 할머니 두 태왕태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동생 무제에게 여자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사건으로 무제의 총애를 받은 무희 위자부가 후일 황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위자부의 동생 위청, 조카 곽거병이 흉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채용사 역할을 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었으나 흉노 전쟁의 영웅 출연이라는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나비 효과 맞지요? 놀랍게도 양신 공주는 흉노 전쟁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녀가 흉노 전쟁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나라가 흉노에 승리한 이유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리 이유 하나, 무제의 황당한 인재 기용. 막북 전투에 참여한 장군들은 놀랍게도 75화 노비에서 황후에 오른 여자에서 말씀드린 양신공주, 즉 평양공주의 인맥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제와 위자부의 만남, 그리고 형성된 가족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어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위자부의 가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온이라고 하는 여성이 위자부의 모친이 됩니다. 이 위온은 정계라는 남자하고 사통을 해서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위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청은 그 위자부의 남동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위자부가 무제와 결혼을 한 이후에 이들은 한제국의 중용이 되는데 위장군이라는 이제 큰 오빠는 일찍 죽어서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위자부의 첫 번째 큰 언니인 그 위군유는 태복 공손하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무제가 결혼을 종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소아라는 여성이 중요한데요. 이 여성은 상당히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위소아는 그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이제 진평의 증손인 진장과 사통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신공주, 평양공주의 그 관리로 나와 있던 이 곽중유라고 하는 사람하고 역시 사통을 해가지고 그 한나라의 그 표기장군이 되는 곽거병을 낳았습니다. 이 곽중유라고 하는 사람은 후일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한 사람 낳았는데 곽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곽거병의 이제 동생에 해당되는데요. 무제 다음에 이제 그 즉위하는 소제, 그 다음에 선제 시대 때 정치를 총괄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양신공주는 양신공주죠. 그 조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조양이고요. 그리고 흉노원정 때에 그 위청과 함께 그 참여를 합니다. 후장군이라는 직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이 그 양신공주를 이제 둘러싼 그 가계도인데요. 요 그 위온이 그 노비였기 때문에 그 위장군, 위군유, 위소와 위자부, 위청 이런 사람들은 종모법에 의해서 모두 노비의 신분입니다. 이 아래쪽에 그 양신공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조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 조수가 이제 죽고 나서 두 번이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편이 자신의 노비였던 바로 요 위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양을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공주는 조수 사이에서 조양을 낳았습니다. 후일 조양은 외삼촌인 한무제와 황후 위자부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 위장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즉 외삼촌인 무제가 장인이 된 것입니다. 사촌 간의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신공주의 남편 조수는 건강이 나빠 봉업인 평양으로 돌아갔다가 기원전 131년 사망합니다. 양신공주는 첫 번째로 과부가 됩니다. 몸이 뜨거운 양신공주는 개국공신 하우영의 증손자인 여우모 하우파와 재혼하는데 재혼한 연대는 불명입니다. 이즈음인 기원전 119년 위청과 곽거병이 막북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위씨 가문의 오후가 이름을 날렸습니다. 기원전 115년 새 남편 하우파는 부친의 노비와 간음한 죄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노비는 아버지를 모시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양공주는 두 번째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들기를 싫어한 양신공주는 세 번째 남편을 찾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루 가운데 누가 쓸만한가?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대장군 위청을 추천했습니다. 공주는 조금 황당한 듯 얘는 우리 집에서 나간 애이고 늘 기병으로 나를 따랐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존귀함이 비교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공주는 위황후에게 넌지시 알리고 또한 위황후가 무제에게 말하니 무제가 조서를 내려 위청은 평양공주에게 장가를 들게 됐습니다. 평양공주는 옛날 자신의 노비 위청에게 시집을 가고 노비 출신의 위청은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공주님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한나라는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막는 숨막히는 신분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위자부와 위청의 집안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천하에서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생남 무희 생녀 문호 독 불견 위자부 폐천하.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딸을 낳았다고 노하지 마라. 위자부가 천하를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원봉 5년 기원전 106년 위청은 병사함으로 양신공주와 함께 산 것은 최대로 기산해도 9년 정도입니다. 양신공주가 죽은 후 위청과 합장합니다. 무덤은 서로 1.4km 떨어져 있습니다. 무릉 동쪽에 위청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1.4km 지점에 일의 양신공주 또는 평양공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양신공주가 위청과 결혼하면서 가족관계의 호칭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신공주가 있는데 무제의 이름 아래에는 남동생 사돈 매부 이렇게 되어 있죠. 양신공주의 아래에는 누나 사돈 처남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양신공주와 무제는 누나와 동생의 관계이지만 몇 번의 결혼 후 가족관계가 극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양신공주는 아들 조양을 무제의 딸과 결혼시켜 사돈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제의 처남 위청과 재혼했으므로 무제의 처남댁이 됩니다. 웃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양신공주의 채홍사 역할은 계속됩니다. 무제는 위자부처럼 노래를 잘하는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채홍사 양신공주는 다른 여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여성이 무제가 총애한 이 부인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무릉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무제가 총애한 음악가 이연년입니다. 그는 음을 알았고 가무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가무를 좋아한 무제를 위해 이연년이 어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북방유가인 절세이 독립. 북방에 미인이 한 명 있었는데 용모가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구나. 일고 경인성, 제고 경인국. 그녀가 한번 웃으면 성을 함락시키고 그녀가 또 한번 웃으면 나라를 무너뜨린다. 영부지 경성여 경국 가인 난제득. 경성 경국의 미인을 한번 놓치면 다시 얻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음악회는 이연년이 무제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추천하려고 기획한 것이며 여기에 양신공주가 가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제는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탄식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양신공주는 이 말을 받아 이연년의 아름다운 여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양신공주와 이연년이 미리 짜지 않았다면 어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연년과 천부적인 채홍사 양신공주가 짜고 친 고엔스탑이 분명합니다. 이 부인은 아름답고 춤을 잘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아 아들 창읍 애왕을 낳았습니다. 이 부인은 일찍 죽었는데 무제는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그려 감천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의 또 다른 오빠 이광리는 이사장군으로 봉했습니다.
파미르고원 너머의 대원에 출정해 한열말을 구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것도 무제의 정실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무제의 누나로서 당시를 주름잡던 양신공주의 무덤에서는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신공주의 묘역에서 출토한 말은 체형으로 보아 장건이 가지고 온 서역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동정, 오른쪽은 수로, 즉 화로입니다. 출토한 청동기에는 모두 양신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조수의 평양가, 두 번째 남편 하우파의 여음가, 세 번째 남편 위청의 장평가라고 쓰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황실의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제가 임명한 장군들은 양신공주와의 관계에서 등용되었습니다. 대장군 위청, 그리고 기장군 공손호, 이 사람은 위청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구출해준 친구입니다. 후장군 조양, 이 사람은 바로 양신공주의 아들이죠. 경거장군 공손화, 이 사람은 무제의 동서입니다. 무제가 양신공주 관련 인물들을 대거 정실 인사한 것은 무제의 명성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허술합니다. 무제가 친인척을 대거 장군에 기용한 이유를 진시황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시황은 초나라 정복에 60만 대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왕전을 믿지 않고 20만 대군이면 가능하다는 이신의 말을 믿었다가 대패했습니다. 그 후 진시황은 60만 대군을 끌어모아 왕전에게 주었는데 진시황은 모든 진나라 병사를 끌고 간 왕전에게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장군에게 모든 군대를 맡기고 의심하지 않을 군주는 없을 것인데 무제도 동일한 의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흉노 원정에 참여한 장군들은 양신공주를 핵으로 결합된 인맥이고 비장군 이광 같은 인물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신공주는 흉노 전쟁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인물이고 무제 시기에 막후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위청은 노비 출신의 자신을 알아봐준 매영, 즉 무제에게 보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흉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사기의 예양이 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사마천은 아첨으로 총애를 받은 자들을 기록한 사기 영행 열전에서 위청과 곽거병이 위촉의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쓰기도 했지만 만약 위청과 곽거병이 많은 공을 세우지 못했다면 위황후, 누나, 이모 덕분에 출세했기에 영행열전에 기술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누나,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은 위청과 곽거병입니다. 위청은 7차례 흉노를 공격하여 5만 명 이상을 참수했고 곽거병은 6차례 흉노를 공격하여 11만 명 이상을 참수했습니다. 때문에 사마강은 자치 통감에서 이렇게 무제의 안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청은 비록 노비 출신이지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재능이 남달랐고 사대부를 예의를 갖추어 대했고 사졸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용되는 것을 즐거워했다. 장수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공을 세웠다. 천하의 사람들은 무제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 탐복했다. 무제는 매우 황당하게
흉노 원정의 장군들을 선정했지만 위청과 곽거병은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청과 곽거병이 아닌 다른 장군이더라도 한나라가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승리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영상의 결론입니다. 양신공주가 동생 무제를 위해 했던 채용사의 역할 때문에 한나라가 흉노를 정벌할 때 활약했던 명장들, 즉 위청, 곽거병, 공손하 등이 기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한나라의 명장들을 배출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